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무역학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거는 제가 3월에 법인세 신고 때문에 조금, 엄청나게, 좀 부하가 많이 걸려서, 일단 3월 끝나고 4월 달에 2번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복습 잘 해주시고, 그때 나눠드렸던 거 보충 자료 있죠? 인커텀즈하고, 그거를 쫙 영문하고 이렇게 잘 보시고,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교재는 무역학 다 나눠드렸으니까 그거 링 제공하셔가지고 예습, 복습, 예습 이렇게 하시면서 2번 기다려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경영학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대로 들어가도록 하죠. 제 소개는 뭐 안 해도 되겠죠. 세무직 공무원은 아니고. 자, 가고요. 오늘 수업 시작해 봅시다. 자, 가죠. 가봅시다. 자, 첫 페이지부터 쫙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좀 찜찜하죠? 무역학이 완강이 안 돼가지고. 좀 계획을, 원래 3월 달에 작년까지는, 수업을 뺐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법인세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은 초반이니까, 제가 다 약속대로 보강해드리고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경영학하고 마케팅이 3월 5월입니다. 마케팅 이제 5월 첫 주, 5월 5일까지니까 거의 이제 3, 4월 과정, 2달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우리가 상업 경제 뭐 보강 2번 했나요? 1번 했나요? 2번 했나? 했고, 무역학 이제 뒷부분 조금 남았는데 그거는 또 하면 되고, 지금 여하튼 공정 진행이 요까지 100% 완료에 요 정도까지 우리가 10번 타자까지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주, 3주 해서 이것도 빠듯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7주면 예, 뭐 타이트하지만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영학 예, 시작하도록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밑으로 가볼수록 다 B급이 쳐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 B급이 쳐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눈으로 이제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성취감도 맛보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2페이지, 3페이지 늘 보던 거죠. 자, 이거는 뭐 합격 설명회 때도 다 얘기가 됐던 것이고 다 아십니다. 4829 이렇게 해서 단답형 서술형 1교시, 2교시. 그러니까 1교시는 교육학이고 우리는 2, 3교시죠, 사실은. 2교시 90분 다 알고 있죠. 전공A, 비전공B 짜짜 됐고요. 별표 3입니다. 기본 이수 과목 분야에 제시된 과목 요거대로 해서 제가 10개 과목으로 해서 달리고 있다. 됐고요. 2022, 335 2022 교육과정이고요. 총론하고 늘 지금부터 1월달 우리 첫 수업할 때부터 출력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한다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론 살펴보시고,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그 수업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해설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총론 해설이 역대 2015 해설에 비해서는 두께가 좀 작습니다. 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수업 때 하겠지만 지금부터 살짝 봐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원래대로 하면 언제였지? 내년 15년 3월 1일부터 실시되는 학교가, 고등학교 그 학교의 종류, 구분이 2개 학교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분화돼서, 뭐였습니까? 자율형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 자율형 공립. 그 다음에,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에 외국어하고 국제 계열, 외국어 계열이라 해야 되나? 그게 사라지는 걸로 입법이 돼 있었는데, 다시 원대 복귀해서 계속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또 결정이 났죠. 그래서 이거 바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구분이 법 구분 교육 뭐 시행령에 고등학교 구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난다. 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없어지기로 한 것이 다시 존치된다 이렇게 돼서 아마 이것도 조만간에 바뀔 겁니다. 그래서 외국어하고 국제 계열 특수목적 고등학교 사라지기로 했는데 그대로 존속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지 내가? 자율형 공립하고 자율형 사립. 아니. 뭐 있지? 자율형 고등학교. 그것도 계속 존치하는 걸로. 왔다 갔다 하죠.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하튼 다시 한번 바뀔 거고요. 됐습니다. 그거 그냥 살짝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교과 내용학
교육학은 이거 나중에 하면 되고, 지금 경영학 달리고 있다, 달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502463이 이것도 출력해서 한 번씩 훑어봐야 된다 했죠. 그래서 요거를 502463을 참조해서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출제 범위를 제시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502463이가 담당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별표 3입니다. 거기에 제시된 과목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총 6개 파트로 나누고 여기에 이제 교과교육론 1교시 교과교육학 또는 교과교육론이라 하죠. 이렇게 됐고요. 1교시가 아니고 2, 3교시의 교과교육학. 그다음에 이렇게 쫙 달리는데 지금 요거 했고요. 요거 했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자꾸 이제 빗금 치면서 초록색으로 다 될 겁니다. 자, 재밌죠? 성취감을 좀 느끼고 복습 잘 해주시고 자, 지금 요 친구 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교재 나눠드릴 때 이제 마케팅까지 이렇게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제 경영학 원론이죠. 오른쪽에 502463에서 평가 역량 및 평가 내용 요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출제 범위를 제시해 준다. 이런 걸 참조해서 출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 한번 살짝 멀리서 한번 보세요. 자, 교과 내용학 중에 경영학 원론이라는 과목이고요. 기본 이수 과목 또는 분야 이렇게 나오고요. 평가 영역들이 나오죠. 경영의 기초, 경영관리, 부문별 활동, 그 다음에 뭐 경영혁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출제가 빈번했던 게 이제 경영혁신 방법에서 제일 출제가 빈번했었다 우리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의 기초 쪽에 가서 최근에 2년 전이었나요? 24학년도, 23학년도 거기 기업 윤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거 물어봤었다는 거. 그래서 상업 경제할 때도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고 기업 윤리 또 뭐였죠? ESG 경영 이런 거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을 겁니다. 됐죠? 다시 보기도 한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잘 보시면 좋겠죠? 자, 개조지조통 보통 이제 배열에 경영관리 순환 과정에 있을 때 개조지조통 나오는데 조정은 우리 별책에 09, 15, 둘둘 다 빠지고 있고 하여튼 개조 지통입니다. 근데 뭐 하여튼 502463 쪽에서는 개조통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경영관리 순환 과정에도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몇 번 나왔고요. 배열의 경영관리 순환 과정 배우게 될 겁니다. 됐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조통 이렇게 일단 나와 있고요. 502463에 그 다음에 여기 부문별이죠. 부분이 아니죠. 부문별입니다. 생산부, 마케팅부, 재무부, 회계부. 큰 기업 가면 재무부서가 별도로 있고 또 회계부서가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글로벌의 무역부 뭐 이렇게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경영 어떤 기능에 따라서 수행하는 어떤 경영 기능에 따라서 기업의 부문들이 나온다. 그래서 비즈니스 오브 펑션 기업의 기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인사부, 생산부, 마케팅부, 재무부, 회계부, 무역부, 뭐 연구개발부 뭐 많겠죠? 됐습니다. 됐고 여기 다국적 기업이라 나오네요. 우리 다국적 기업 어제 어디선가 한 번씩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들어봤었죠? 상업 경제할 때 다국적 기업 나왔습니다. 뭐였습니까? 첫 번째 기업에 국제화 단계가 있었죠. 국내 시장 지향 기업. 두 번째 단계가 해외 시장 지향 기업. 세 번째 단계가 해외 현지 시장 지향 기업. 그게 다국적 기업이었죠. 그다음 네 번째 단계가 마지막으로 세계 시장 지향 기업, 글로벌 기업. 뭐 이런 식으로 다국적 기업. 그 시험 문제, 기출 문제도 한번 훑어봤었나요? 상업 경제에 한번 있었지. 안 했나? 경영학 쪽에 있었던 거, 할 건가? 지금 경영학 쪽에 있을 것 같다. 상업경제 있었는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는데. 상업경제 한번 살펴볼까요? 다국적 기업이 상업경제 쪽에 있었나 모르겠다. 기출 문제가 기억이 안 나네. 요거 아닙니까? 요거 표가 눈에 떠오르죠? 무역과 글로벌 경영했을 때 기업의 국제 과정.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했을 때 여기 이제 3단계에 해외 현지 시장 지향 기업, 현지 생산 지향 기업, 다국적 기업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글로벌 이렇게 나왔었다. 여기 기출 문제 여기 해놨네. 요거 하면서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했었네. 2003학년 12번 이렇게 했을 때 1번 어떤 기업이라 하느냐. 그래서
가의 현지 가의 현지 법인과 같은 해외 현지 시장 지향 기업이니까 범세계적 기업을 다국적 기업을 한다. 해외 현지 시장 지향 기업, 현지 생산 지향 기업 똑같은 말이고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씩 이제 다른 과목들하고 잘 좀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됐죠? 경영혁신 매번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재무관리는 별도로 우리가 커리큘럼에서 8번 타자였나? 7번 타자로 해계학 다음에 재무관리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경영학 지금 하는 경영학 뒷부분에 옵션하고 선물 뭐 이렇게 해서 재무관리 일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마케팅에서 특히나 역대 뭐 경영학 했을 때 많이 나온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외워야 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 지금 3페이지에 있는 걸 다 외워야 됩니까? 이게 아니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이 설정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요거 보세요. 마케팅 경영학 했을 때 크게 봐서는, 경영학, 이렇게 저희도 예전에 뭐 회계사 공부하고 이랬을 때, 경영학 했을 때,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경영학 경영 일반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재무관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구분에 따라서 어떤 뭐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범위는 구분은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다. 오늘 말이 좀 빠르다. 그랬을 때 저는 경영 일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일반 중에 일반 그리고 마케팅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일반이라는 게 마케팅 제외한 이렇게죠. 뭐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목차 이제 좀 이따 보시면 되겠다. 재무관리는 이제 8번 타자로서 7번 타자로서 요 밑에서 하게 된다. 됐죠? 됐습니다. 그 다음 경영학 뒷부분에서도 재무관리 한다. 그래서 여기 전체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재무관리 전공하신 대학교 교수님들 우리 많이 있었죠? 그런 분들 있었고 재무관리 회계사 시험에 재무관리 2차까지 있고 어렵고 뭐 그렇다. 좋습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 2페이지 받고 3페이지 대충 멀리서 보시면 이런 게 나오겠구나. 됐다. 그 정도 하면 됐고 그 다음 밑에 읽어보시면 뭔 말하는지 알겠고 출력하실 수 있다 했고요.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5페이지가 아니고 저 뒤에까지 쫙 한번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페이지까지 자 그냥 안 봐도 치워도 되고 한번 보고 치우면 됩니다. 자 갑니다. 4페이지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요. 인강도 1월달도 작년하고 비슷한 것 같고 지금 몇 월달이야? 2월도 작년하고 뭐 거의 똑같고 3월은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보다 수강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차차차차 조금씩 많아지네요. 실강은 좀 한 2년 전에 비해서 작년부터 실강 인원들이 줄더만 계속 주네요. 그래도 뭐 관계없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요거 다 아십니다. 1교시 있고 요거 다 1교시 교육학 20점 중에 18점은 다 맞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번에 85점 1차 이제 1, 2, 3교시에서 85점 받고 하신 분도 16점 받았다든가 남자분. 근데 전체로 85점 받고 합격은 하셨더라고요. 뭐 하여튼 18점 목표로 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건 제가 이쪽은 또 우리 교과교육학 마지막에 할 때, 10번 타자 할 때, 그때 또 1교시 교육학 정리, 제 나름대로 해드립니다. 됐고, 됐고, 됐고요. 단답형서 수령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다. 단답형. 서답형에 이제 단답형도 있고, 기입형도 있고, 또 뭐 있었더라. 연결형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기억이 안 난다. 옛날에 한번 교육학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됐다. 그래서 40, 40, 20. 자, 됐고요. 혹시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알려드립니다. 됐고. 자,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요 표 처음 보는 사람 없고요. 자, 다 이제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기출 문제 다 정리하고, 거기에 더 덧붙이고, 또 예제 풀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하여튼 제가 오랜 동안 이제 이런 과목들 다 어릴 때부터 공부했고 박사학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경영학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 시중에 있는 책들 많이 참고하고 교과서 참고하고 EBS 참고하고 수능 참고하고 등등등등등 해서 국가고시들 다 참고해서 교재를 나눠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교재는
오늘 교재는 274페이지까지 있었죠. 작년에 200 몇 페이지였더라? 기억이 안 난다. 200 몇 페이지였지? 26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보충 자료는 따로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매주 조금씩 나눠드릴 겁니다. 작년 260이 아니구나. 232페이지. 작년에 232페이지. 올해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오버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번 시험 최근에 나온 거 시험까지 해서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이렇게 해서 몇 문제 나왔습니까? 총 내문항 14점 나왔다 해서 전체 2, 3교시 80점에 17.5% 큰 비중이죠. 이렇게 됐고요. 항상 마케팅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오는데 최근에는 한 문제씩 꼭 나왔습니다. 깔로한 거는 마케팅이라는 표시 다 알아듣겠죠. 됐고요. 마케팅 이번 시험은 경영 아주 쉬웠고요. 한 문항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거, 모의고사에 다루지 않은 게 나왔지만 4점 중에 2점은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약간의 상식만 있으면. 그러니까 거의 다 맞았다 해도 무방할 수 있을까요? 14점 중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은 12점은 반드시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걸로 흡수를 못하면 안타까운 사람도 있죠. 됐고요. 자, 이제 빠르게 보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자, 굵은 테두리만 보세요. 샘문항, 3문항 나왔고 10점 나왔고 23학년도. 그 정도 해서 요 정도 나오구나. 세문항 내지 네문항이 나오구나. 전체 몇 문항인데 우리가 전체 1교시 크게 한 문항이고 2, 3교시가 12개 4, 8, 2구니까 23문항이죠.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게 23문항입니다. 23문항 중에 네문항이 경영학으로 작년에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23학년도 3문항 10점 됐습니다. 치우세요. 넘기고 그 다음에 6페이지도 보세요. 4문항 12점 그 다음에 7페이지, 3문항 10점, 그 다음에 4문항 10점, 20학년도. 됐죠? 이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12페이지까지 가서 14학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 비중이 나오는구나. 감만 잡으면 되겠고, 이제, 25학년도 시험, 이제 우리 앞으로 대비하는 시험에서도 네문항 내지, 세문항, 네문항, 12점에서 14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됐고요. 넘깁니다. 교재는 항상 인강 들으신 선생님들, 우리 실강생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항상 집어달라 해서 이렇게 나와드리는데요. 인강 들으신 선생님들도 그 출력 양면으로 하실 거죠? 양면으로. 양면 복사기가 있나요, 집에? 하여튼 프린트기 하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보세요. 제가 맨날 당부드리죠. 이렇게 펼쳐서 보세요. 펼쳐서. 제가 오른쪽 페이지에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 이딴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펴시고, 전체를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세요. 자, 됐습니다. 13페이지. 한 번씩 여백이 나오니까, 여백을 보면서 마음의 각오를 되새기세요. 나는 왜, 이 시험에 도전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그 이유를 본인들한테 스스로한테 묻고 자기 자신한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용기를 잃지 않죠. 그래서 지칠 때 자기 자신과의 다짐을 자꾸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들만치 하면 합격합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합격하겠죠.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들보다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면 그러려면 2배, 3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세요. 항상. 됐죠? 그래서 경쟁이라는 거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 경제 체제니까 경쟁이라는 거는 항상 공정한 경쟁은 있어야 될 거고요. 경쟁이라는 거를 남하고의 경쟁이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의 경쟁, 내 자신부터 이기지 못하는데 남을 이기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하고 경쟁하고 남이 공부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분은 한 주 한 주 복습 잘하면서 자기 걸로 소화하시면 합격하는 데는 아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시간만 투자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못 믿는 사람도 있죠.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은 못 믿을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계속 보여드리죠. 모의고사 했던 게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네요. 이런 거 다 교재에 다 보여드린다고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
예, 같이 달리는 겁니다. 됐고, 자,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 15페이지를 같이 보셔야 될 텐데요. 이걸 뭐 달달 외워라 이 소리가 지금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요거는 502463이는 앞 페이지 쪽에서 한번 싹 봤다 아닙니까? 502463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게 뭔지 3페이지에서 우리가 한번 봤다고요. 예, 그거 하고 왼쪽에 목차가 있죠. 그걸 왜 같이 배치했겠습니까? 한번 목차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시라 이런 소리죠. 자, 요거 보세요. 자, 역시 이제 횟수가 늘어갈수록 이거 한 장에 편집하려니까 막 맨날 줄여야 되고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제는 이거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다 못 넣겠는데 2페이지로 해야 되나? 자, 그건 제 일이고 됐습니다. 자, 멀리서 보세요. 2002학년도 시험부터 지금 최근 24학년도 시험까지 작년에 친 24학년도 시험까지 해서 이렇게 다 있습니다. 요 목차는 요 목차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영학 연습책들, 시중의 경영학 연습책들 목차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맨 마지막에 재무관리 영역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동그뺑이 그려드렸지만 경영학 일반, 재무관리 이렇게 경영학을 큰 구분했을 때 여기 재무관리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쫙 봤을 때 여기 마케팅이 있죠. 마케팅. 자, 그랬을 때 마케팅 쪽에 아이고야 시험 마케팅에서 많이 나오네. 아이고야 경영학, 경영혁신, 경영관리 여기에 대부분 다 몰려있네. 이렇게 됐죠. 이번 시험도 마케팅 쪽에서 나왔죠. 그래서 마케팅은 매년 한 문항 또는 두 문항이 나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연속으로 같은 테마를 또 물어본 적도 있었고, 그런 식도 있었고, 뭐 그래요. 하여튼 안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그렇다 됐고요. 이제 목차 뭐 대충 언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봤었고요. 여기 간지 하나 꼽아 두시고요. 요 목차대로 해서 이제 공부 교재가 진행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됐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별도로 이제 경영 4판 끝나고 마케팅 3판으로 해서 요 문제들은 마케팅 쪽에서 다 조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 파악할 거다. 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보세요. 목차를 살짝 봅시다. 자, 경영 전략, 경영 관리 국제 경영인데요.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경영 전략, 경영 관리해서 경영 전략 쪽에 이제 경영 혁신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리엔지니어링, 뭐 다운사이징 나오고, ERP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래, 이쪽에서 쫙 많이 나왔네. 아이고야, 작년에도 경영 관리 쪽에서 23학년도, 그러니까 24학년도 말고 23학년도에도 경영 관리 쪽에서 하나 나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생산 운영 관리입니다. 그래서 생산 운영 관리는 안 나오죠. 옛날 객관식일 때, 이쪽에 객관식이거든. 객관식 시험일 때 이제 나오다가 이건 뭐 필요 없고, 이건 어디야? 이렇게 이건 한번 나왔었지.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날 생산 관리했을 때 표단전, 제가 3C, 표단 3S지, 표단전, 그 얘기 맨날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품질납기 원가 유연성, 거기에 이제 서비스까지 하나 더 있을 수 있고, 품질납기 원가 유연성 맨날 그랬잖아. 유연성 물어봤나요? 갈로에 유연성 치면 되고, 뭐 주는 문제 아닙니까? 됐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차는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행위죠. 리더십이라든지 동기부여, 뭐 이런 겁니다. 리더십, 동기부여, 의사소통, 이런 거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시험에도 24학년도에도 동기부여 이론, 요게 나왔습니다. 뭐 나왔습니까? 늘, 이건 뭐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생안사존자, 그 피라미드, 그거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참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 그 네트워크에서 뭐 Y형도 있고, 수레바퀴형 있고, 원형 있고, 뭐 완전 연결형 있고, 뭐 그건데, 이건 우리 어릴 때 저희는 공부를 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앞으로 더 잘 찍어야겠죠. 그 다음 이제 마케팅, 이거 뭡니까? BCG 매트릭스 늘 나왔던 거, 그거였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다 뭐 대비가 어느 정도 다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됐고, 23학년도, 2교시, 딴다프 3면? 아이고, 이제 막 머리가 안 돌아간다. 문제가 많아지니까 기억할 게 너무 많아졌다. 2교시 3면, 이게 뭐였더라? 요거. 그렇지. 경영관리 쪽,
이게 아까 그 밑줄 그었던 저거 있죠? 기업 윤리하고, 기업 윤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거 있지? 좋았어. 생산관리, 우리 상업경제할 때도 살짝 봤던 것 같고요.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마케팅은 별도로 하고, 이제 달릴 것이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의외죠? 이런 게 이제 복병이죠? 이 출제 경향을 보니까, 한 번도 안 나왔어. 14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출제 모습이랄까요? 출제 유형이 바뀌고, 이제 기입형, 서술형, 지금은 단답형 서술형인데 옛날에 중간에 논술형도 있었고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나왔어. 괜찮죠? 그래서 출제위원들도 좀 안 나오는 것들 좀 해주시고 노력하시고 잘 하시죠. 됐고 오른쪽 페이지 가세요. 왼쪽하고 같이 보면 되겠는데요. 경영의 기초 있죠? 그거는 기업 윤리 사회적 책임, 그거는 제1편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경영 관리, 그것도 왼쪽 목차로 따지면 1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경영의 부문별 활동, 그게 3, 4, 5, 6, 이렇게 왼쪽에 목차로 따지면 3, 4, 5, 6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경영혁신 있죠? 그것도 제1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목차에 제1편 글로벌 경영 3번으로 있죠. 그 다음 경영혁신 방법이 경영전략 뒷부분 쪽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됐죠? 넘깁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자, 16, 17이고요. 이것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늘 수업 시간에 봤던 겁니다. 그래서 왼쪽 페이지, 뭐죠? 왼쪽 페이지, 엄마, 15, 오른쪽, 둘.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요거는, 출제가 안 될 것이고, 혹시 모릅니다. 예전에도, 15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 2, 3년 지나서 공구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있고 둘둘이 이번 시험에도 둘둘이 나왔으니까 둘둘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출제 원칙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 과정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 것도 포함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반드시 2022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만 출제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되겠죠? 그렇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2022 위주로 하고 2015까지 보려면 부담이 많이 될 테니까 하나는 포기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좀 차이 나는 점들은 비교해서 얘기해드리고 2022은 아시다시피 내년도 3월 1일 입학생부터 실시된다, 적용된다, 실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은 25년 3월 1일, 내년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되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2022은 됐습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적용 시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왼쪽 오른쪽을 멀리서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갑시다. 16페이지는 이제 오른쪽하고 비교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멀리서 보세요. 자, 2015입니다. 그래서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기준학과가 있고요. 전문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 2015였습니다. 2015, 전문공통, 기초, 실무 이렇게 있고 인력 양성유효. 시험 나올 만한 건 갈라놓기에서 다 나왔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기초과목이 총 16과목이 있었고 실무 과목이 27과목, 그 다음에 전문 공통 과목이 성공적인 직업 생활 한 과목에서 포포 과목 44과목이 있었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 됐죠? 그래서 구분이 다르다는 거, 요 큰 것만이라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기준학과 중간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경, 사,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동과, 금융과, 판매과 이런 식으로 2015는 돼 있었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됐고요. 그 다음에 창체, 자동봉진 이렇게 해서 2015는 자동봉진 이렇게 4개로 창체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이 4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영역이 됐습니다. 영역, 창체의 영역이 됐습니다. 자, 현장 실습이 있고요. 이것도 시험 다 나왔습니다. 이것도 갈라놓기 해서 뭐 물어볼 건 다 나왔다. 산업체 견학, 산업체 체험학습, 현장 실습 인턴십 이렇게 했고 밑에 요거 주는 지금은 뭐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됐고,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넘기는 게 아니고 17페이지 간다. 17페이지 가서 보세요.
자, 요거는 다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상업경제할 때부터 저하고 다 외웠습니다. 자, 일단 전체를 보세요. 자, 기준학과, 요거는 뭡니까? 요 표 자체가 뭡니까? 요 표 타이틀이 별책이 23에 있듯이 교과교육과정의 구조입니다. 교과교육과정의 구조, 교과교육과정의 구조 이렇게 하면 요 표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건 구조 아닙니까? 됐고요. 기준학과 나오고요. 전문공통, 전공일, 전공실, 인력양성유형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외워야 됩니다. 갈라놓기 나오니까 전문공통 과목, 전공일, 전공실, 전공일반, 전공실무, 과목 됐다. 그리고 기준학과, 경영사무과, 세무회계과, 유통과, 금융정보과, 마케팅과 이렇게 5개 경영사무, 세무회계, 유동, 금융정보, 마케팅 외워주세요. 자, 그리고 전문 공통 과목, 이건 다 외웠습니다. 성공적인 직업생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디지털과 직업생활 외워야 됩니다. 자, 무조건 외워주세요. 별책 23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다 했습니까? 에듀네티 클리어 거기 가서 출력해서 보시면 된다. 됐고, 그 다음에 전공 일반 과목, 상기사, 해해기세, 유무무, 근보, 마창비전 이렇게 해서 외워야 된다고. 그 다음에 총인 노비사, 예해세, 유, 구자, 공공품, 물수원, 창무, 고전매 이런 식으로 외워 주셔야 된다. 왜 외우라 하냐고요? 시험에 맞추려면 합격하려면 외워야지. 매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걸 외워놓고 수평으로도 어떤 기준 학과인지 이런 식으로 관련해 놓으면 공부할 때 상업경제부터 해서 무역, 회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한테 와닿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유통관리, 이거 마케팅 쪽에 있는 거죠. 구매 조달, 이거 자재관리, 공정관리, 공급망관리, 품질관리, 물류관리 뭐 이런 거 해서 물류관리도 유통관리에서 마케팅 쪽 일부일 수도 있고 이쪽 이런 거는 생산관리 쪽에 경영학 쪽에 생산관리 쪽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된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창무, 고전매 이렇게 나온다. 됐고요. 창체해 보세요. 요거 뭡니까? 15는 4마리의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3마리의 영역이죠. 그래서 자자, 동진 이렇게 창의적 체험할 때 영역입니다. 자율, 중간점, 자체활동. 자자, 동아리 활동, 동진, 진로활동 외워주셔야 된다고. 역대 기출문제 이제 다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일단 외워달라는 건 외워주세요. 현장 실습, 학교, 산업체, 지역, 사회 등과 연계한 현장 실습. 이것도 무조건 해야 학교, 산업체, 지역, 사회 등과 연계한 현장 실습, 학교, 산업체, 지역, 사회 등과 연계한 현장 실습, 지역, 사회 등과 연계한 하여튼 현장 실습 이런 거 갈라놓기 이것도 적으라 한다고 서술하라. 이게 서술은 아니겠지만 진정한 하여튼 돼서 그 정도 해주시면 된다. 됐나요? 좋다. 자, 오랜만에 한번 요거 해봅시다. 경영학 시간이 조금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죠. 자, 오랜만에 요거 한번 해보자. 아이고 재밌네.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다. 슬라이드 쇼. 자, 지금 하는 거 오랜만에 한번 해봅시다. 자, 인강 들으신 분, 1월달부터 하신 분들은 요거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다 됐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계속 하자는 거죠.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나? 직업 기초능력도 있었고. 자, 경영금융전문교과 교육과정 별책 23이라는 거 둘둘 교정 교육과정 언제부터 시행한다? 25년 3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 시행한다. 교과의 성격 및 목표, 요 목차도 외워주세요. 가급적. 저는 잘 못 외우지만 그래도 외워주세요. 교과교육과정의 구조 및 설계. 이쪽에 아까 있었던 게 교과교육과정의 구조. 아까 17페이지에 있던 게 교과교육과정의 구조라는 겁니다. 됐죠? 됐고요. 편성 운영, 이수와 진로 설계 뭐 이런 식으로 있다. 이것도 표였는지 아마 그럴 거 아닌가? 요게 표다. 잘 기억이 안 난다. 늘 기억이 안 나. 요게 편지 아마 그럴 것 같다. 요것도 표, 요것도 표. 내가 오늘 안 가져왔지? 됐다. 한번 가자. 자, 요거 2번에서 교과교육과정의 구조 설계, 늘 이거죠. 그래서 17페이지에 있는 게 교과교육과정의 구조, 요겁니다. 지금 별책 23을 한 번도 출력해서 보신 적이나 없는 사람들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중간에 뭐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17페이지에 있는 게 교과교육과정의 구조, 이렇게 하시고, 자, 갑시다. 자, 빨리 나와라. 교과교육과정의 구조입니다. 자, 17페이지에 있는 거를 칠판 보시면서 자꾸 떠올려 보세요. 자, 뭐 있습니까? 9번. 기준학과, 전공일, 아니다. 전문공통과목, 전공일, 전공실, 인력양성유형은 제끼고, 인력양성유형도 체크해 주세요. 그것도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자, 구분은 우리가 경영, 금융, 전문 교과. 예, 그렇죠? 됐고요. 기준학과, 경영사무과. 맞나요? 예.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세무회계과. 그냥 회계가 아닙니다. 그냥 회계가 아니야. 세무회계과. 그냥 재무회계가 아니야. 세무회계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회계사, 세무사 시험 칠 때도 세무회계가 엄청 어렵습니다. 세무회계. 재무회계도 알아야 되고 세법도 알아야 되고 세법이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수학 공식화처럼 해서 실무에 적용해야 된다. 말로 되어 있는 거를 수식화해서 산출을 해야 된다. 금액을 산출. 그거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경영사무과 세무회계과. 자, 갑니다. 예, 성공적인 직업생활. 두 번째가 뭐였죠? 마음속으로 외우세요. 따라 했었나요?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자,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미 작년에 물어봤어. 24학년 때. 뭐 어쩌겠어. 또 물어보기를 기대. 디지털과 직업생활. 외워주세요. 세 과목. 됐죠? 자, 여기 뭡니까? 상업경제. 1번 타자죠. 그래서 상업경제 할 때 우리가 제일 비중을 많이 뒀죠. 보강도 하고, 스킵한 것도 있고, 그거 경영학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지금 하는, 3월, 4월에 하는 경영학하고 관련된 거죠. 기업과 경영. 상기사. 이게 뭡니까? 사무관리. 상기사. 그 다음에 세무회계과. 첫 번째가 뭐였죠? 회계원리. 예. 그 다음에 기세.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이건 도전 프로그램 다루고, 세무회계 프로그램 다루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자원, 내가 말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ERP. 됐나요? 우리 경영학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의 별도 과목으로 ERP 과목이 9번 타자로 있죠. 우리가 총 10개 커리큘럼 중에 ERP. 전사적 자원관리. 근데 별책에서는 과목명이 기업자원 통합관리. 자, 이건 뭐였죠? 나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난다. 기세. 뭐였나? 세자가 들어가네? 그럼 세무, 일반. 기세. 됐나요? 외워주셔야 돼요. 자, 갑시다. 요거는 총 5개죠. 총인 노비사, 총무, 인사, 노무, 관리, 비서, 사무행정.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사무관리, 사무행정. 사무행정이 몇 년 전에 물어봤던 것 같다. 사무행정 일반 이런 거였나? 갈로 넣기가 내용체계 쪽에, 내용 영역에, 내용체계 쪽에 내용 영역 물어봤나? 하여튼 기억난다. NCS 관련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 하여튼 사무행정, 총인 노비사. 이게 뭐였습니까? 자, 여기 세 과목인 것 같은데요. 예해세, 예산, 중간점, 자금. 이것도 ERP에 연속 2번이 기출문제로 나왔었습니다. 회계 시험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회계학 시험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우리가 기본 이수 과목에 회계 원리로 돼 있나? 하여튼 회계 원리로 돼 있지. 자, 예해세. 해가 뭐였습니까? 회계 원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회계 실무. 자, 예해세, 세무 일반. 실무. 됐죠? 자, 외우세요. 상기사, 회계기세, 총인 노비사, 예해세. 됐나요? 경영사무과, 세무회계과. 그 다음 밑에 무슨 과지요? 유통과. 그 다음에 금융정보과. 맨 밑에가 마케팅과. 이렇게 되죠. 15까지 제 머리에는 09부터 15까지 헷갈려. 이건 늘 봤던 겁니다. 페이지가 넘어가서.
자, 무슨 가? 이제 유동가, 유통가. 유동가. 제가 발음하기 쉽게 그냥 유동가를 하는 겁니다. 유통가. 여기 뭐죠? 이번 시험 나왔던 거. 최근 시험에 금융정보가 적으라 했나요? 금융정보가 했나요? 그냥 정보도 아니고 금융정보가. 자, 유통가부터 해봅시다. 전문공통 과목은 세 과목이 있다는 거 기억나죠? 성공적인 직업생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그 다음에 디지털과 직업생활. 됐다. 요건 뭐 있습니까? 유통가, 유무무. 이렇게 되나요? 유통일반. 일반이니까 일반이지. 유통일반. 외워주세요. 유무무. 무역일반. 그 다음 무역영어. 여기 과목명이 바뀌었죠? 16페이지에 비즈니스 영어였는데 무역영어. 요거는 국제상무였는데 무역일반으로 과목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16페이지 보면 찌렁이 글자로 돼 있는 게 3마리가 있습니다. 기초과목에 9번, 10번, 15번. 그게 과목명이 2022에서 바뀌었다는 거 됐습니다. 유무무 됐고요. 여기가 시작이 뭐였습니까?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이고, 밑에부터 해야 되지. 금보되죠. 금융일반, 보험일반. 금융정보과니까 금융. 그 다음에 금융보험. 우리 상업경제에서 보험도 했었죠. 금융일반, 보험일반 됐고요. 그 다음에 구, 공공품, 물수원. 이렇게 되죠. 유통관리. 유통일반이고요. 유통관리, 구매조달. 그 다음에 자재관리. 공정관리. 그 다음에 공급망 관리. 같이 따라 하세요. 입으로 다 얘기해. SM이죠.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됐나요? 공급 사슬 관리를 하죠, 보통. SM. 그 다음에 품질 관리. 물류 관리. 됐나요? 그 다음에 수출입 관리. 원산지 관리. 원산지 증명서. 우리 무역학 저번 시간에 했네. 원산지 증명서. CO였죠. C/O. Certificate Origin. Certificate of Origin. C/O. 그것도 무역 서식에서 배웠었죠. 됐고, 수출가 됐고, 물류 관리 있었고. 됐나요? 물류 관리가 여기 처음 나왔나? 물류 관리. 물류하고 관련된 거는 왼쪽에 없지. 유통 일반. 요거하고 관련되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습니까? 물수원. 금보 있고, 금융정보과. 이거 시작이 기억이 안 난다. 창무지. 이게 항상 기억이 안 나네. 창구사무. 무역금융업무. 여기 6자. 여기 잘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외워주세요. 창구사무. 금융정보과. 은행 창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딜러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구사무. 무역금융업무.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자, 마케팅과 광고. 마창비전. 마케팅 광고, 창업일반. 몇 년 전에는 창업일반이 연속해서 나오다가 언제 안 나오네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반드시 외워주세요. 저게 과목명이 그냥 커뮤니케이션은 15였다가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죠. 마창비전. 전자상거래 일반. 마창비전. 그 다음 여기는 뭡니까? 전공실무 과목이. 첫 번째가 고전매 이렇게 되죠. 고객관리 CRM입니다. 고객관계관리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SCM, CRM. SCM은 위에 공급망 관리였고, 그 다음에 고전 전자상거래 일반, 전자상거래 실무, 고전매, 매장 판매로 끝나는 겁니다. 매장 판매로 끝난다. 그래서 방문 판매 이런 거는 왼쪽 페이지에는 있었지만 없다고 됐죠. 고전매 이렇게 끝난다고 외워야 돼. 하다 보면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창체. 뭐였습니까? 지역. 아니네. 미안합니다. 오버하지 말고. 자자, 동진. 3가지죠. 자율, 중간점, 자치활동. 자율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이렇게 외워주세요. 창의적 체험 활동의 영역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였죠? 현장 실습. 지역. 아니다. 미안합니다. 학교. 산업체. 지역을 왜 먼저 얘기하지? 학교, 산업체, 지역사회. 2자, 3자, 4자 이렇게 가네요. 학교, 산업체,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현장 실습. 외워요. 자, 이따가 또 점심 먹고 한번 해볼까요? 시간 없으면 안 할 겁니다. 됐고요. 요것도 했고 또 우리 많이 했었죠. 또 계속 한번 볼까? 살짝만 봅시다. 요거 한번 보면 좋죠. 뒤에서 볼 겁니다. 2022에 별책 23에 목차지요. 성격 및 목표 나왔고요. 가성격,
나 목표. 뒤에서 이제 상업경제하고 기업학 경영하고 무역 일반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몇 과목 경영하고 관련된 거 수록해 놨습니다. 네, 그거 살짝 이제 보도해 되겠습니다. 무역 일반이라고 했네. 마케팅과 광고지. 뭐 무역 일반이라는 말이 왜 나왔지? 됐습니다. 마케팅 쪽에서 다시 나올 겁니다. 됐고. 자, 성격 및 목표 2번이 뭡니까?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성취 기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 체계. 그러니까 요 단어를 기억해 달라는 거고요. 내용 체계는 박스가 학습 영역, 학습 요소. 옛날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공부일 때는 뭐였더라? 하여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죠. 지금은 학습 영역, 학습 요소 이렇게 네모 박스가 돼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성취 기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차 3이 교수 학습 똑같죠. 그 다음 교수 학습의 방향. 그 다음에 교수 학습의 유의사항. 교수학습 방향, 교수학습의 유의사항. 가급적 좀 입에 좀 붙여주세요. 평가의 방향, 그 다음에 평가 방법. 그래서 1교시 교육학도 교육평가 쪽에서 많이 나오죠. 평가 방향, 평가 방법. 평가 방법들, 다양한 평가 방법. 뭐 수행평가만 해도 한 10가지 넘게 우리 박스로 정리해드렸죠. 그런 것들. 교수학습 방향, 평가 방향. 됐죠? 이번 시험 24학년도에 평가 방향에서, 여기서 물어봤나? 학습 방향에서 물어봤나? 교수 학습 방향에서 물어본 것 같다. 하여튼 뭐 방향에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 경제할 때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이쪽인 것 같은데, 시간 제한에 또 까먹네. 이쪽일 것 같기도 하고, 평가 방향인지 헷갈린다. 하여튼 이런 목차를 가지고 있다. 직업 기초 능력, 요거는 나중에 해봅시다. 저건 나중에. 자, 일단 닫아놓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17페이지에 있는 거 그거를 싸그리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 외워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러면 역대 기출문제를 면밀히 훑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반문하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마지막 과정까지 가게 되면 왜 외우라 했는지 또 그 전에 다 알게 된다. 됐고 그 다음 제가 동그라미 치라는 것만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상업 경제 동그라미 치. 여기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럼 여기, 그다음 여기, 동그라미 쳤나요? 여기, 동그라미 쳤나요? 그다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치라고 총 5개를 제가 동그라미 쳤습니다. 맞나요? 총 5개 과목을 동그라미 쳤습니다. 상업 경제 때 한번 언급해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자, 상업경제, 사무관리. 그러니까, 딱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머릿속에 딱 사진을 찍어 놔. 눈에 발라놔. 이렇게 회계원리. 세무일반, 요건 아니지. 요건 밑에서. 이렇게 해도 보이나? 됐고. 그래서 5과목을, 동글뱅이 치라 했는데요. 거기 치면서, 뭐라고 적어 놓냐 하면, 기초과목. 이렇게 적어 놔. 5개. 5개. 이렇게 일단 적어놔. 일단 적어놓고, 왜 적어놓으라 했는지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별책 23을 보다 보면, 아까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하고, 교과 교육과정의 설계, 설계도 펴있지? 설계 봤을 때, 여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별책 23에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지금 제 교재에는 없고요. 요건 별책 23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기초과목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제 눈에는 기초과목이라는 단어가 아이고, 큰일 났다. 잘못 만졌다. 에이, 참네. 요걸 만질라 했는데. 제 눈에는 여기 기초과목이라는 내자가 보입니다. 그랬을 때 상업경제, 사무관리, 회계원리,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사무행정 이렇게 해서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네 과목, 5과목이 내나 기준학과별로 똑같이 요래 반복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쪽은 전공 일반 과목이고 전공 실무 과목에는 사무행정이고 뭔 소리 하는지 알죠? 그 다음에 유동과도 마찬가지고 금융정보과도 마찬가지고 마케팅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과목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중에 전공 일반, 나머지는 다 이쪽에 가 있다. 뭔 소리 하는지 알겠죠, 지금? 됐나요? 그래서 뭐 일종의 얘기는 얘인데, 얘는 얘라고.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뭘까? 뭐겠습니까? 기초 과목을 웬만하면 좀 애워주십사 하는 뜻이 숨어 있다. 이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교과 교육과정의 설계, 나 쪽에. 됐나요? 일단 그렇게 해놓으세요. 됐다. 그러면 방금 제가 왜 그렇게 한지가 이제 뒷페이지의 이유를 알게 된다. 뒷페이지 했지만 자 18페이지 가봅시다. 자 18페이지. 자 요거는 18페이지 19페이지는 이제 별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관련된 경영학 관련해서 기출문제 별책에서 어떤 식으로 물어봤는지 그런 거를 파악해 보자. 그리하여 앞으로의 시험에 대비하자. 이렇게 해서 별책과 관련된 게 25페이지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본격적인 목차가 26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목차 아까 14페이지, 15페이지에 있었던 14페이지 목차하고 15페이지에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요소 502463이 그거 14페이지 목차대로 26페이지부터 진행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된다. 됐고 18페이지 갑니다. 자, 상업경제, 기업가 경영입니다. 살짝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15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 됐고, NCS 있죠? 요거 외워주셔야 된다 했죠? 예전에 논술형 10점짜리 문제에서도 물어봤었고요. 그래서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라서 NCS의 정의를 서술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National Competence Standards에서 국가직무능력 표준. 그래서 직무를 효율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거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법에서는 지식, 기술, 소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NCS 관련된 책이라든지 NCS 지금 현재 사이트라든지 또는 NCS 관련된 교동학교 어떤 교육 과정 쪽에 있는 것들은 지식, 기술, 그 다음 이 두 장은 뭐다? 24학년도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상업경제할 때 했잖아요. 뭐 했죠? 지식, 기술, 태도. 그래서 제 교재에서 계속 작년도 그렇고 그 이전도 그렇고 항상 NCS 관련해서 교과 교육학 수업할 때 지식, 기술, 태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 모듈도 마찬가지고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알려드렸었습니다. 됐고요. 국가산업부문 수준별 체계한 거 이거 다 외우세요. 외워요. 시험은 뭐 외우는 겁니다. 뭐 놀리고 나발이고 이해하는 거는 외우다 보면 이해가 되는 거고 정답을 쓸 수 있다. 그게 이해하는 거지.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암기가 이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시험이 80% 이상이라 할까요? 다 용어 싸움이에요. 용어. 이게 마치 예전에 우리 어릴 때 영어 공부할 때 복화 시험 있죠? 복화 뭐 22,000, 33,000 이런 거 외웠다 아닙니까? 어릴 때 복화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10개 과목으로 돼 있는데 회계학도 1회 풀어라. 재무회계에서 기업회계 기준서 또는 IFRS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외우는 걸 못하겠다 이러면 시험에 도전하시면 안 되고 자기가 창의적인 분야로 나갈 사람은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암기하는 거 그게 시험인데 대한민국의 국가고시는 다 암기입니다. 암기. 창의력 발휘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쪽에 암기하는데 적성이 안 맞다. 눈에 바르고 막 시각화하는데 적성이 안 맞다. 이런 빨리 다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로 가야 된다고. 됐죠? 외워주세요. 됐고요. 외우다 보면 암기라는 게 그 논리라는 게 요거 외우다 보면 요렇게 외웠는데 요렇게 외우다 보니까 요거의 관련성을 알게 되고 이런 게 공부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무작정 외우려면 힘드니까. 됐고요. 나머지 됐고. 그 다음에 내용 체계 박스 보세요. 그 당시에는 2015 내용 영역 요소, 기초 과목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실무 과목
실무 과목은 내용 능력에 능력 단위 갈로가 있었고 여기는 능력 단위 요소가 있었죠. 지금은 뭐 필요 없고 됐고요. 그래서 기업과 경영 분류, 경영 관리와 경영 환경, 기업 부문별 활동, 기업과 정신과 경영 혁신. 뭐 이 정도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다. 그 정도 맞추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업경제가 그랬다는 거고 2015에 반쪽에서 왼쪽은 상업경제 과목이죠. 1번 타자 여기 보이죠? 지금 2015 하고 있습니다. 2015는 회색이죠. 회색, 하늘색이죠. 2022는 항상 제가 어디 가서 뒤에 가면 항상 이 분홍색으로 해놓습니다. 분홍색. 요건 2022 됐죠? 2015 가보면 이렇게 했을 때 기업과 경영 요거 2번 타자죠. 2번 타자 요건 바뀐 건 없으니까 자 요거 쫙 한번 보면요. 경영관리죠. 그래서 개조지통 이렇게 됩니다. 조정은 중간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공부일 때부터 개조지통 지금 2022도 2015에 이어서 개조지통 이렇게 나온다고. 개조지통 아까 어디서 얘기 드렸나요? 아까 502463이 15페이지에서 경영관리 순환 과정에서 개조통 이렇게 해서 15페이지에 한번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경영관리라는 내용 영역이 있고 개조지통 이렇게 조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장난스럽게 이렇게 해서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쓸 것. 이렇게 나오면 경영관리. 그럼 경영관리 순환과정 502463에도 63에도 있었고 뭐 앞으로도 배울 것이고. 자, 개조지통. 그래서 베울이라는 프랑스 훌륭한 교수님인지 학자인지 박사인지 그분께서 아주 옛날에 기업의 어떤 관리 과정 어떤 과정을 5가지로 개조지조통 이렇게 기업의 관리 과정을 구분해 놨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고요. 요거는 아까 인적 자원 생산 마케팅 재무 회계 정보 관리. 요거는 502463에도 순서는 비슷했네. 인적 자원 관리가 인사 관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14페이지 목차에도 인적 자원 관리라고 돼 있죠. 목차가 5편에 됐고 생산 관리 짝짝 재무회계 됐고 회계정보관리 이 정도 돼 있다. 자, 15 이렇게 돼 있고요. 교수학습 평가의 주안점 영역별 성취 실순에서 이게 뭐였지? SAP 이렇게 돼 있었지. 맞나? S 등급, A 등급, P 등급 맞나? SAP 독일 ERP 유명한 회사 됐고 한국은 더 좋은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자 19페이지 요거는 기출문제 나왔던 겁니다. 2017학년도 기출문제에서 나왔고요. 2점짜리로 나왔고, 요렇게 해서 왼쪽 페이지에 있는 기업과 경영, 요 박스를 출제자께서 박스를 약간 변형시켜서 그렇게 나왔다고. 맞나요? 왼쪽 페이지에 가의 성격 보이죠? 그 다음에 나의 목표 보이죠? 1 성격 및 목표. 그 다음에 내용 체계 보이죠? 가의 내용 체계. 내용 체계 박스 영역의 내용 영역 요소 보이죠? 그 다음에 교수 학습. 그 다음에 3번 교수 학습 4번 평가인데 3, 4번은 제끼고.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빨리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자,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경영금융 전문교과 교육과정 2015-745 제일 처음 나왔을 때 됐습니다. 2018 150호까지 갔고요. 기초과목 중 지금은 전공 일반 과목이죠. 특정 과목의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에 관한 설명 기억 과목명 이렇게 해서 수없이 역대 과목명을 물어봅니다. 갈로 안에 니은에 들어갈 내용 영역 요소 이렇게 해서 내용 체계 박스 네가 열심히 좀 살펴보고 왔니? 공부를 해왔니? 눈에 발랐어? 이렇게 출제자가 물어보네요. 그렇게 했을 때 성격 한번 물어보세요. 실무 과목이 선수 과목이라 했으니까 반드시 기초 과목이겠죠. 실무 과목 아니겠죠. 그 당시에는 기초 과목, 실무 과목 크게 그렇게 구분되어 있었으니까. 자, 조직 기업이나 경영, 조직 경영, 이 경영이라는 과목, 이 글자가 눈에 팍 띄죠.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습득. 됐고요. 장차 직업에 됐을 때 업무 수행 능력, 대인관계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이런 것들이 직업 기초 능력에 있어서 대정기조직 했을 때 나올 겁니다. 이건 좀 이따 봐야겠네. 합력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다. 됐죠? 경영 환경의 적극적 목표가 기업의 부문별 활동, 경영 관리 요소, 글로벌 경영, 경영 역시.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눈에 딱 떠올라야겠죠? 502463에 경영 원론 쪽에 그게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요소. 아까 17페이지였나요? 몇 페이지야? 15페이지야? 그것도 15페이지도 눈에 떠올랐을 거고, 별책 봤으면 눈에 떠올라. 됐고, 기업 경영,
기업 경영 문제 속에 항상 답이 있죠. 그래서 기업과 경영 과목이 되겠다. 됐고 경영 지원, 관리 활동, 효율적 수행, 능력 태도 오케이 됐다. 그럼 과목명은 누구나 다 맞췄을 겁니다. 뭡니까? 두 번째 타자죠. 항상 1번째 상업 경제, 두 번째 기업과 경영. 그래서 교과서도 기업과 경영 교과서가 참 많죠. 시중에 기업과 경영. 이거 적으려니까 이상하다. 맞나요? 기업부와 경영. 됐죠? 기업가 정신. 그건 그냥 가지. 재밌네. 됐다. 요거는 뭡니까? 경영관리. 요걸 물어볼 수도 있었고, 개조, 지휘 통제. 근데 공부한 사람은 조정도 빼오른 개조, 지, 조통 이렇게 하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걸 쓸까? 근데 항상 별책에서는 공부 때부터 네 가지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힌트를 제시해 줍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쫙 훑어보고요. 경제통합이 있었죠. 경제통합이 있었고요. FTA,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였느냐? 자유무역협정. 경제통합에 유형이 몇 가지 있었습니까? 우리 상업경제할 때. 기억나나요? 자,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얘기해 보세요. 경제통합의 유형, 자간공경완 있었죠. 맞나요? 자유무역협정, FTA 있었고, 그 다음에 관세동맹, 공동시장, 자간공경, 내가 안 된다. 경완, 완전 경제통합, 자유무역협정, 이게 뭐였지? 관세, 자간, 공동시장. 내가 이게 안 되네. 경완, 완전 경제통합. 말만 맨날 하니까 안 된다. 자간 공경완,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아이, 참네. 공동시장. 이게 생각이 안 난다. 이게 뭐였지? 완전 경제통합. 완전 경제통합. 이게. 기업의 경제통합의 유형이라 할까요? 테마가 경제통합, 유형. 이게 생각 안 나네? 자간 공경완 맨날 이러니까. 이게 뭐였죠? 바보가 내가 왜 기억을 못하지? 바보가 아니고. 경제동맹. 에이, 참, 씨. 동맹. 그러니까 항상 그 연습장에도 적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는 게 다 이유가 있네요. 눈으로도 바르고, 머릿속으로도 애우고. 그것도 우리 상업경제할 때, 한 번씩 다 봤습니다. 띄어쓰기를 내가 했을까? 했겠지? 자, 공동시장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 바로 나오네. 자, 그렇게 해서 경제통합의 형태였죠. 여기 무역과 글로벌 경영, 상업경제할 때 이렇게 해서 자유무역협정 또는 지역으로 해도 되고 우리는 자유무역협정, 어그리먼트로 하죠. 되고 에어리어 하지 말고 자유무역협정, 어그리먼트 이렇게 하면 되고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그 다음에 완전 경제통합. 제가 적은 게 맞네요. 네, 됐나요? 경제동맹이라는 자가 왜 기억이 안 나니? 관세동맹 이렇게. 아래 위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죠?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그 다음에 완전 경제통합.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걸 하고 있죠? 경제통합의 형태라는 테마 딱 나오면 자동적으로 자간공경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간공경완. 지금 이 글자 네자를 보면서 상업경제 그 페이지가 눈에 딱 그려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답 구하는 거는 기업과 경영, 그 다음에 지입니다. 요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적을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고 앞으로의 시험에 대비해야 되니까 역대 나온 거 한자라도 꼼꼼하게 보겠다.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여기 지위에 해서 성취 기준에서 뭐였습니까? 그 왼쪽에 목차에도 있지만, 18페이지 목차에도 있지만, 성격, 2번 내용에 가의 내용 체계, 그 다음 나아가 뭐였습니까? 영역별 성취 기준이 되어 있죠. 그 중에,
지위에 따라서 지위의 성취 기준, 내용 영역 요소 지위의 성취 기준이 서술되어 있는 것들을 출제자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아니고 지위다.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하겠지만 위에 기역에는 조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 네가 경영학 공부 많이 했다고 조정 적지 말고 힌트 줄 테니까 별책에 있는 대로 할 테니까 지위를 위에 적어달라. 이렇게 됐죠? 여기 체크해야 되겠죠? 리동의 이렇게 외워주세요. 지위의 구성 요소 리더십 동기부여라 돼 있는데 뭐 동기유발로 해도 더 좋겠습니다. 동기유발, 의사소통 이렇게 해서 리동의 이렇게 해서 지위의 구성 요소 리동의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하나가 각각의 테마로 해서 아까 동기부여는 23학년도 나왔고 허츠버그 252로 나왔고 리더십은 매년 한 두세 번 나왔었고 한 3년 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네트워크 유형에서 최근에 24학년도에 뭐 완전 뭐 Y형 그 다음 또 뭐 있었나 원형 또 뭐 수레바퀴형 그 다음 또 뭐 있었더라 뭐 하여튼 뭐 완전 연결형도 있고 뭐 하여튼 있어 뭐 이런 거 해서 쇠사슬형도 있고 뭐 그런 거 물어보고 있다고. 됐죠? 리동의 일단 하나 됐죠? 그래서 동기부여 매슬로우도 물어봤었죠? 됐고요. 됐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된다. 됐고 오른쪽에는 기업가 경영 18페이지에 있는 거 그걸 간단하게 크게만 봤습니다. 내용 체계 박스도 왼쪽에 있는 거 18페이지에 굵은 테두리 된 거 그거죠. 계획, 조직, 지위, 통제. 됐나요? 이제 기업의 경영 관리에 대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뭐 다 계획부터 세우는 거 아닙니까? 계획 세우고요. 그 다음 조직하고요. 그 다음에 지위 통제하다가 그 다음에 조정, 각 부서별로 이질감을 조정하다가 그리고 이제 통제해서 피드백을 해서 다음번 계획 세울 때 뭔가 예측치, 계획치하고 실제 성과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차이가 중요하다면 다음번 계획의 피드백으로서 그러한 차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차이가 줄어들도록 계획에 뭔가 수정을 해줘야 된다. 그게 피드백 아니겠습니까? 공부할 때도 1년 정도, 2년 정도 내가 계획을 세우겠다. 합격 1년 내지 또는 2년 공부해서 합격했다는 계획을 세운다. 맞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간, 뭐 그게 다 자원이죠. 그래서 공부 시간 확보하고 투자, 뭐 공부에 투입되는 뭐 교재비, 뭐 종이값, 연필값, 학원비 등등. 그 다음에 리더십 발휘할 수도 있고 뭔가 스터디 그룹 하면서 할 수도 있고 스스로 뭔가 자기가 뭐 리더십 있게 뭐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그 다음에 결국에 한 달 목표 분량 목표치 달성을 할 수도 있고 초과 달성하는 경우는 극히 없을 거고 미달하겠죠.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통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후적으로 통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합격 이렇게 하면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19페이지 하단 보세요. 자, 요거는 우리 상업경제할 때도 한번 싹 봤는데요. 배열은 개조지통, 지조통은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됩니다. 됐고요. 요거는 뭐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현재 NCS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NCS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이트 상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산업 현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그 능력이 뭔데? 능력이 이제 컴피턴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식, 기술, 태도. 이번 시험에 요거 물어봤죠? 태도, 직무 기술서, 직무 능력 기술서에 학습 모듈하고도 마찬가지였고 하여튼 지식, 기술, 태도라고 수없이 교육학 때 눈에 발랐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이다. 스탠다드라는 거죠. S가 항상 붙죠. 능력 단위 집합을 의미한다. 됐죠? 능력 단위, 그러니까 교수 학습이나 평가가 가능하도록 어떤 뭐 표현한 것이다. 뭐 이게 잘 안 이어져. 능력 단위. 그다음 능력 단위 요소. 핵심 능력 단위의 하위 요소다.
기능 단위로 뭐 서술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많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1교시에 또 한번 봤었고, 네, 상업경제할 때도 봤었고, 됐나요?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 시간 좀 오버됐지? 요거 교재를 한번 나눠드렸나 내가? 상업경제할 때 요거 한번 나눠드렸습니까? 능력 단위하고 능력 단위 요소. 요거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오신 분은 내가 나눠드리면 내 거 드리면 되겠다. 됐고. 요거 한번, 요것만 보고 잠시 쉬었다 합시다.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냥 뭐 하다 보면 에어집니다. 자, 가봅시다. 국가직무능력 표준. 왜 자꾸 이걸 합니까? 시험 나 물어보니까, 작년에도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니까. 자, NCS 직무에서 요구하는 직무 요구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됐죠? 국가 그러니까 자격기본법 제2조, 그게 18페이지에 중간에 있죠. 그걸 애워달라 했습니다. 애워주세요. 됐나요? 지식기술 소양. 그 다음에, 요거는 일반적으로 뭐 교과서라든지 EBS 교재라든지 뭐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위에 거하고 비슷하죠? 눈으로 읽어보세요. 의미는 이거죠. 그래서 능력, 지식기술 태도다. 됐나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공이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 각자 뭐 주관적인 게 다르겠지만 목표를 성취했다, 달성했다 이런 게 성공 아니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뭐 이런 게 성공이야?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게 성공이 아니고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다. 그게 성공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현재 NCS 사이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지식, 기술, 태도. 자, 그럼 이제 능력 단위 28인데요. 이건 뭐 그렇게 저도 10년 동안 강의를 해도 이거를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됐죠? 자, 요거는 교육훈련 및 평가가 가능한 기능 단위로 개발한 거. 핵심은 요거 아니겠습니까? 요 한 줄. 요걸 못 외우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왜 못 외울까요? 자, 교육훈련 및 평가 가능한 기능 단위로 개발한 거. 이게 능력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제가 자세하게 또 살펴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직무 구성, 기본 단위고.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능력 단위 하위 요소죠. 그래서 능력 단위 구성한 중요한 핵심 하위 능력. 능력 단위 범위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도출한다. 자,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핵심 하위 능력이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수행 준거. 이것도 기출문제에서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오래됐지만 성취 여부 판단에 개인들이 도달하는 수행의 기준을 제시한 거. 수행 준거. 뭐뭐 할 수 있다. 이제 별책 보시면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이게 다 수행 준거입니다. 됐나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개인들이 도달해야 하는 수행의 기준을 제시한 것. 그래서 수행 준거. 결국 수행 준거라는 게 뭐뭐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성취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우리 성취평가제 1교시 교육학과 할 때 나올 때 성취 기준 그거와 관련된다. 성취평가제. 학습 모듈은 교수 학습 자료라는 요 키워드입니다. 학습 모듈 한 2번 연속 시험 나왔는데 교수 학습 자료. 이것도 제가 다 프린트로 그 당시에 다 알려드렸습니다. 설명해드리고. 자, 교수 학습 자료, 됐나요? 교수 학습 자료라는 거, 키워드만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또 해보도록 합시다.